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된 거지, 제가 강의를 하려고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 그 내용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좁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생각 안 해보고 있었고, 강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많은 기회들이 생겨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부였는데 나와서 이런 활동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계기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주부였으니까 뭐 딱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 갔던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했냐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었나 보죠. 이런 SNS. 예,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관심이 생겼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사 김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88만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나 지금 유튜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지금 빨리 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시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보통 유튜브 하고 한 2년쯤 지나서 시작하고 한 3년쯤 지나서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해봐. 돈 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알았어 그러고, 저는 그분들 중에서 제 주변에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저는 콘텐츠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컴퓨터도 몰라요. 이 나이에 제가 지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48만이라는 숫자가 돼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왜 못하고 계실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시작할 때, 요 정도, 요것만 알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빠르게, 더 컸을 텐데, 요걸 몰라서, 누군가 나한테 요것만 알려줬으면, 이 근질근질한 것만 긁어줬으면 조금 더 컸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느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려고 해요. 내가 가려웠던 부분, 좀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서 제가 몸으로 느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오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유튜버가 된 비결,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 이해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플랫폼 이해를 좀 해보고요. 유튜브를 하면 어떤 수익들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미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찾아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찾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채널 성장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은 간단히 읽어보셔도 되고, 그런 정도로 오늘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제 채널이에요. 김씨네 재봉틀이라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재봉틀 가지고 만들기 하는 거예요. 뭐 파우치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이런 만들기 하는 채널이고, 지금은 이렇게 48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48만 명이 되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가슴이 쫙 펴지면서 뿜뿜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4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냥 집밖에 모르는 집순이 그런 전업주부였었어요. 인터넷 쇼핑도 정말 할 줄 모르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컴맹인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영상 기획도 하고 대본 써가지고 편집까지 다 하고 올리는 것까지 혼자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강사이면서 또 이렇게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사내 아이만 둘인데 사내 아이 둘 키우고 신랑 맨날 밥 해주고 그게 제 일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아이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대학을 간다고 독립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만 키우다가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되게 적적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유튜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로 만난 게 아니라 유튜브 보는 시청자로 만난 거예요. 유튜브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내 적적함을 채워주는 게 유튜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유행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수익을 인증하는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뭐 5천 명이면 얼마를 벌고 10,000명이면 얼마를 벌고 이런 수익 인증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조금 아니까 그때 왜 이렇게 내 핸드폰에 그렇게 수익 인증 영상이 많이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켤 때마다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눌러보는 거예요. 제가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다 하고 있구나. 나만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 이렇게 보기는 너무 재밌는데 만들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돈도 된대요. 그래. 유튜브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48만 유튜버가 되기까지 보면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그때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가서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첫 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완전 컴맹이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컴퓨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집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편집도 정말 50평생 살면서 편집이란 단어를 제가 접해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집을 배웠는데 우리 아들놈이 이 편집을 제가 나 편집 뭐 배울까라고 물어보니까 아시죠? 프리미어 프로. 그거 책을 사오면서 링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뭐 조블린가? 그런 친구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 책 보고 이 영상 보면서 배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니까 그게 단 줄 알았죠. 그래 이걸 배워야 되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게 방송국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요즘엔 좀 쉬운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고 또 거기다가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걸 배우기 전에 컴퓨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쇼핑도 못하고 클릭도 못하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 이걸 배우려니까 그 기간이 8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나름의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았겠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첫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4년 5개월 만에 48만 유튜버가 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 삶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장 큰 거는 제 이름이 생겼어요. 그냥 주부로 살면 누구누구 엄마 어디서 만나? 누구누구 아내가 되고 누구누구의 며느리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튜버가 되니까 대표님, 뭐 강사님, 선생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방에만 있다가 어디 가면 어디 시장 같은 데도 가면 아줌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이 생겨버렸어요. 제 이 대표님 앞에 김은정 대표님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거
이게 저는 제 1번이었었어요. 주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지, 저녁이 되면 내일 뭐 먹지, 맨날 고민이 이 밥상 고민이었었어요. 뭘 해주지. 그랬는데 지금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밥상 고민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신랑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막 그래요. 굳이 내가 뭐 알아서 먹을 나이도 이제 됐잖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그래서 조금 미뤄두고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전업주부였는데 이제는 활발한 유튜버 활동도 하고 강사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호기롭게 첫 영상을 8개월 만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한동안 채널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한동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2020년 4월에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랬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되도록. 그런데 그때 구독자 수가 2,500명이었어요. 2,500명 구독자는 원래 수익 조건이 1,000명에 4,00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2,500명이라는 구독자는 얻었는데 4,000시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 채널이 영상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적 시청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8개월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1년 6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마침 집안에 아이들도 없고 딸랑 신랑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신랑 조금 제껴놓고 조금 비유도 맞춰주고 이러면서 계속 하기는 해야지 어쩌겠어요. 1년 6개월 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저한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이미 영상이 1년 6개월 동안 80개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80개나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이 제가 만들기 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들기 영상 특성상 이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저는 자르기도 편집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나중에 편집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겨울 정도로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앉아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한 편의 영상을 올리자가 목표였는데 그렇게 절대 못했어요. 보통 많으면 한 달에 3편, 그러니까 열흘에 한 편 정도. 그것도 정말 갈아 넣어서 만들어야 이게 한 편이 나왔어요.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들어진 제 영상이 80개가 있는데 이거 관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바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딱 영상 100개까지만 올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두자. 나 이거 사람 망치겠다. 이러다가 맨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짝꿍이 그만해라. 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계속 하니 그만해라.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너무 아까워서. 나 100개까지만 할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가 유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일단은 제가 목표를 100개로 세웠으니까 꾸준하게 이제 업로드는 해야죠. 어쨌든 지겹고 힘들고 그랬지만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고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공부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시작할 때 아이들 다 나가고 적적함이 있을 때 유튜브를 봤다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그때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나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단 유튜브 영상을 좀 봤어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보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를 좀 들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무료 강의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도 듣고 유료 강의도 좀 듣고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내 영상에 조금씩 넣어본 거예요. 이게 확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하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그래서 금방금방 접목을 시켜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제 영상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내가 내 채널이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근데 보니까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만 만들고, 제가 왜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하는 거, 제가 이걸 정한 것도 할 수 있는 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의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시청자가 원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접근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다른 걸 하라 그러면은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청자 이 트렌드를 몰랐구나. 그리고 편집에 과도한 집중을 제가 했어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을 아이들 때문에 접하게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배우다 보니까 재미가 좀 있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는 템플릿도 많지 않았었고, 요즘에는 템플릿 제공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없으니까 막 휙휙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를 제가 직접 시간 들여서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뿜뿜 자신감 생기잖아요. 우리 뭐 하나 만들면. 그러면 제 영상에 넣는 거예요. 넣으면 뭐 제 영상이 만들게 하다가 휙휙 돌아가고, 그럼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왜 이런 걸 못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안 하지가 아니라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게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편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영상미도 중요하고 화질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집을 제대로 못하고 뭐 화면도 뭐 지지직거리고 이래도 영상이 뜰만한 영상은 다 뜹니다. 그 뜰만한 조건을 갖추면 다 뜨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집이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무거운 거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편집은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편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거를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유튜브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좀 알았어도 내가 지금 조금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를 알면 유튜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보여요. 요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 채널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생태계 공부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배운 것들을 저는 이렇게 채널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제가 93번째 영상이 떡상을 하게 됩니다. 93번째 영상. 정말 노력한 게 이렇게 가치로 나타나니까 뿌듯하죠. 그래서 이 93번째 영상이 떡상을 하고 그 떡상한 영상이 3개월 동안 12만 구독자를 만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2,500명이었었는데 3개월 동안 12만 명을 만든 거예요. 그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게 22년 9월에 한 어딘가쯤 중순쯤에 하나 떡상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2022년 12월 중순쯤에 계속 오르기 시작하더니 12만 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하나 뜨니까 하루에 뭐 6, 7천 명씩 막 느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뭐 계속 이거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재밌었어요. 하루에 6, 7천 명이 오르려면은 한 시간 지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100몇 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이때부터 유튜브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92번째 영상에서 제가 93번에 떴는데 92번째 영상을 올리고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아,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관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작하셨으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는 한두 번으로 승부가 나지는 않아요. 좀 길게 보고 길게 가셔야 됩니다. 뭐 한두 번에 정말 떡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거 아니고 그렇게 떡상하기도 힘들지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버 또는 대형 유튜버들 보시면 이렇게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보통 4, 5년, 5, 6년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결코 1, 2년에 짧게 그렇게 되신 분들은 유명 연예인, 이미 알려진 분들, 그런 분들을 1년 되기 전에 얼마 전에 뭐 최화정 씨 그분은 영상 딱 만들고 나서 벌써 뭐 몇십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런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뜨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제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그 뜬 영상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제 영상에서 전 시청자한테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친절하게 내가 소개를 다 해주니까 시청자들은 지루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상에서 지루해지는 것 자체가 영상을 잘못 만든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저는 설명을 아주 초보자들도 다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들기지만. 제 채널은 목소리도 없고요. 그냥 손만 나와요. 얼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생각해 보세요. 소리도 없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면서 구석구석 다 설명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 영상을 빠른 템포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공부하면서 지루한 게 쥐약이다 이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쇼츠는 빠른 템포로 갔는데 미드폼은 빠른 템포로 간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어떻게든지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길이가 좀 더 짧아지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빠른 템포를 유지한다는 게 쇼츠에서 빠른 템포를 보세요. 내가 제 영상은 하나를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분이 그걸 보고 다 완성을 시키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제 영상 하나가. 근데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쇼츠를 아무리 빠른 템포로 해도 뭐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1분 안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1분 안에 넣는데 아무리 구겨 넣어도 속도만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구간을 나눠서 어딘가는 버려야지. 이게 짧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빠른 템포 유지를 위한 작업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종이접기 이런 것도 가끔 잘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접기 방법을 그 채널 안에서 종이접기 방법을 보고 따라하면서 내 채널에 접목을 시켜서 그 과정을 줄여갔어요. 그랬더니 제 영상이 되게 빠른 템포로 넘어가면서 끝까지 보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숏폼도 지금도 시간을 꽉 채워요. 그게 1분 안에 다 알려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분 안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숏폼 작업을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이 방법을 넣고 나서 제가 숏폼 작업을 해서 보통 저는 숏폼 작업하시면 여러분들이 58초까지 해야 돼요. 59초, 60초 하면 이게 미드폼으로 넘어가 버려요. 작업하면서 뒤쪽이 늘어나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57초 뭐 이 정도에서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숏폼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재봉을 그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그 방법으로 하는 이렇게 관련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완전히 제가 히트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그거를 계속 연속으로 했더니 계속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스토리를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1%에 해당한다. 내가 우리나라의 1% 부자야.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야에 1%에 해당한다면 그 분야를 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어느 거에 1%가 된다면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지. 여기 유튜브 순위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플레이보이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인기 순위의 그 유튜버들 인기 순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순위를 한국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블랙핑크가요. 구독자가 이게 얼마인가요? 9,400만인가요? 9,400만이에요. 엄청나죠?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구나. 이거 중간에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안 보이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클릭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계속 있을 건데. 그냥 불편해서도 같이 공유해서. 여기 1위가 지금 블랙핑크거든요. 근데 9,400만이죠. 9,4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2위는 이거 뭔가요? 방탄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그런데 우리 국내 말고 한번 세계로 한번 가보자고요. 전 세계로 한번, 여기 보면 전 세계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미스터 비스터는 3억 명입니다. 3억 명이에요, 구독자 수가. 조회 숫자가 아니라 구독자 수가 3억 명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유튜브가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 대단하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면 되나요? 어떻게? 이 화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과연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정말 그 억명이라는 얘기에 저도 놀랐어요. 그냥 미스터 비스터가 전 세계 1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구독자 수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튜브 사용자는 27억 명이래요. 근데 그 유튜브 사용자라는 의미는 시청자하고 유튜버도 포함된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유튜버도 있으니까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널이 5,100만 개의 채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81억 명 중에 5,100만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채널만 만들어 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채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분들 많아요. 특히나 대형 유튜버들은 이제 하나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 개 채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5,100만 개 안에는 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채널만 보니까 3,8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7억 명에서 3,800만 개를 한번 퍼센티지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1.4%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 하나만 올려도 1.4% 안에 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니까. 그런데 유튜브는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제 채널도, 저는 채널이 한국인이 10%도 안 돼요. 전부 외국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 채널 특성상 얼굴은 없지만 음성도 없고요. 그리고 딱히 제가 목소리를 넣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들기다 보니까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따라서 어떤 분야인 거에 따라서 해외로 갈지 또 국내가 타겟이 될지 그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4% 안에 드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우리가 1% 안에 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3,800만 개 채널에서 보세요.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 1000명의 4,000시간을 달성한 채널. 1000명의 4,000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울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통 한 3개월이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길을 잘못 선택하면 1년 6개월이 가도 수익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익 창출한 채널은 2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27억 명에서 200만 개 채널을 보니까 0.074, 0.1%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장이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덕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시장이 이렇게 크고 나는 또 해외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유튜브 정말 너도 나도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래요. 솔직히 바깥에 나가면 유튜브 물어보면 보는 사람이지 유튜브 하는 사람 주변에 없으실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이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그래서 다들 유튜브 하는 것 같고 유튜브 고민만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바깥에 나가보면 없어요. 한 사람이, 저도 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 친척이 모르는 친척이 더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해봤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아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지금 제 채널을 봐주면 좋은데 봐주지도 않으면서 요즘 채널 잘 돼? 돈 잘 벌고 있어? 그러면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보지. 보지도 않고 뭘 잘 되냐고 물어봐. 그래서 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몇몇 지인들, 식구 이외에는 제 채널 모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1.4%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채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수익만 창출하면 1%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안에 발을 담그는 게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지금 바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좁게 보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고 밑에 처음 올라가는 시간, 멈춰져 있는 시간, 정체되어 있는 시간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기부여 됐어요. 나 유튜브 하고 싶어. 그럼 유튜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유튜브를 알면, 그 생태계를 조금 알면 유튜브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가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 회사. 맞아요. 우리가 영상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광고 회사입니다. 미디어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외부에서 광고를 따와서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광고를 따와서 우리가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광고를 우리한테 붙이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네가 생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광고 수익인 거예요. 우리가 광고 수익을 받는 거죠. 유튜브가 수입을 얻어서
우리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결국 자기네가 영상을 만들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광고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튜브는 광고 회사다. 미디어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유튜버인데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1.4% 안에 들고 싶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우리는 유튜브한테 지금 받잖아요. 광고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 광고를 지네들이 막 붙여줘요. 그래서 받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상이 유튜브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한테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유튜버에게 광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을이에요, 을. 그래서 유튜브가 광고를 붙여줄 만한 영상을 내가 만들어야 얘네들이 광고를 붙여줘요. 무슨 말이냐? 얘네들 입맛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줘야 나를 선택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튜브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게 뭐냐? 조회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돈도 받을 수 없고 유튜브가 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영상,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유튜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광고를 많이 받아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는 일이 결국은 계속해서 유튜브에게 돈 벌어다 줄 영상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별게 아니라 결국은 네가 돈 잘 벌려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 꾸며서 우리가 영상을 잘 만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돈 벌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계속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이제 알겠죠. 유튜브의 생태계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드니까 1년 6개월 동안 크지를 않는 거예요. 유튜브 생각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하고요. 우리가 영상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봐요. 그리고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는 유튜브라는 게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영상을 딱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화면 이름을 우리는 홈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건 뭐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썸네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본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옆에 이렇게 떠요. 이거를 우리는 추천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추천화면에 잘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추천화면 개념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저도 공부할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추천화면에 뜨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화면이 어딘지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디에 띄우긴 띄운다는데 뭘 어떻게 띄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8개월 동안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조금인데 하나하나 찾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면요. 이렇게 검색란에 여기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홈화면에. 그럼 검색 여기다가 뭐 커피 잘 맛있게 만든 뭐 로스팅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검색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쓱쓱 올려가면서 빠르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은 유튜브에게 반응을 보여줘요. 아까 반응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청자예요. 유튜브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썸네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내용을 봅니다.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봐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줘요. 그러면 이 좋아요, 구독, 이건 정말 확실한 반응이거든요. 정말 유튜브에게는 확실한 반응이거든요. 아, 나 너한테 반응 보여줄게. 표시내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는 우리는 저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분명히. 영상도 보는 것도 반응이고 누르는 것도 반응이고, 그러니까 보는 게 반응인 이유는 시청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걔네들한테 데이터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보시면 요거 아까 제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제 채널을 알려드리니까 궁금해. 막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막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이따가 보면 제 채널이 이렇게 여러분들 홈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을 눌러봤잖아요. 반응을 클릭으로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유튜브 이런 유튜브 좋아하나 봐. 그리고 반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우리 홈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홈화면에 떴는데 여러분들이 또 눌러봤어요. 재밌는 것 같아. 얘 채널 생각보다 재밌네. 그래서 또 눌러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더 격한 반응을 보여줘요. 얘 정말 좋아하나 봐. 이런 류의 영상을 좋아하나 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영상들을 많이 띄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수익 인증 영상이 날마다 뜨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날마다 눌러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모르고 맨날 뜨니까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유튜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